네, 안녕하세요. 저성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보세요. 이제 삼성전자 주가예요. 이제 오늘이 2022년 6월 15일인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주가 보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30% 거의 40% 빠졌어요. 이때가 최고점이었고 이제 올해 초였는데 88,800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65,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한 40% 정도 이상 빠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투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든지 최고점 대비 30% 빠지면 들어가라 라는 말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아직도 바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들 말들이 많죠. 뭐 들어가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삼성전자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구글링 한 건데 쭉 나오죠. 근데 재밌는 게 이거 호갱노노에서 압구정동 현대 1, 2차 아파트 그냥 찾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뭐 강남권 아파트만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서울 시내 아파트 거의 다 이런 모습이에요. 거의 다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냥 압구정동 갖고 온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거 왜 갖고 왔느냐? 똑같아요. 삼성전자 이 모습이랑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핵심 포인트들에서 오르고 떨어지는 등락의 그 어떤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삼성전자고 이게 아파트예요. 강남 아파트. 근데 제가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중요한 포인트들이 보면 2013년부터 사실은 스타트를 끊어요. 2013년 초부터 다시 올랐다고 아파트들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2013년이잖아요. 2013년 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스타트를 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번 장이 시작됐다. 근데 사실 이번 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한 여기까지는 미미했어요. 한 2015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2013년인데 여기는 그냥 약간 지지부진 뭐 올랐다가 계속 등락을 반복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2016년 초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올라요. 2016년 초부터. 그러면 보면 여기도 2013년 계속 지지부진 오히려 여기 좀 떨어졌고 여기서부터 여기 좀 떨어졌고 2013년 여기까지 지지부진 하다가 2015년 말이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른단 말이에요. 2015년 말, 2016년 초. 그러면 결국 이것도 보면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거랑 여기 시작되는 거 이 부분이 여기 지지부진 하다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 포인트가 한번 똑같고 또 어디가 똑같냐면 쭉 올라가다가요. 이게 여기서 2016년부터 이게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고 쭉 계속 올라가다가 2018년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사실 2018년 8월 여기서 한번 꺾여요. 여기는 그래서 2019년부터 다시 올라가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다시 올라가는데 2018년 8월 달에 한번 2018년 9월 달에서 한번 꼭지를 맞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샀죠, 집을. 여기서 한번 제 꼭지를 잡았어요. 꼭지를 잡았는데 삼성전자 주가도 보면 2018년 쭉 올라가다가 2018년 한 5월 달쯤까지 계속 올라가요. 쭉 여기 물론 잠깐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해가지고 2018년 4월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시 빠져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다시 올라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2018년 한 5월달부터 빠져서 2019년 8월달에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도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약간 주식이 선행지수라는 게 주식이 먼저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2018년 5월부터 빠졌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봐요. 2018년 8월까지 오르고 9월까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빠진다고요. 그 다음에 빠져서 다시 스타트하는 시점은 거의 유사해요. 이게 2019년 7월에 2019년 6월부터 다시 얘네가 올라가는데 여기도 보면 2019년 한 6월, 7월부터 다시 스타트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제가 볼 때는 빠지는 게 약간 아파트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말은 뭐 일반적인 뭐 투자 상식으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 2020년 1월 되고 이때가 코로나거든요. 2020년 3월 이때 보면 1월 달에 꼭지 찍고 주가가 빠진다고. 이거는 미국도 빠지고 우리나라 다 빠졌는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안 빠지는 거 같냐? 아니에요. 2019년, 2020년 해서 여기 한번 빠진다고요. 얼마 빠졌냐? 37억? 39억. 2억이 딱 빠졌어요. 2020년 초에 실제로 강남 아파트들이 한 2억씩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2억 빠진 것도 사실 여기 요 부분이라는 거지. 이 부분. 이 빠진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다시 또 폭등을 시작을 해요. 이전 폭등처럼 시작해요. 2020년 하반기 쭉 올라가서 2021년도에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2020년 여기서 한번 코로나에서 주춤하고 다시 올라가서 2021년도에 쭉 올라갔다가 언제가 피크냐?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 21년 1월 8일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꼭지를 찍고 6월 달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사실 아파트는 작년에 21년 이게 압구정이어 갖고 이게 지금 21년 말 작년 말에도 지금 60억으로 한 게 비싸게 찍혀서 그렇지 일반적인 서울 아파트는 21년 8월 이때 정도 한 54억 이때쯤을 꼭지로 해서 사실은 좀 빠졌거든요. 이건 압구정이라서 안 빠지고 계속 오른 거예요. 그게 좀 다른 아파트랑 좀 다르거든요. 21년 8월이 꼭지였는데 그다음부터 떨어졌는데 얘네들은 21년 1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21년 1월부터. 그러니까 보면 그 주가가 아파트 값보다 선행지수가 맞아요. 빠질 때도 조금 먼저 빠져요. 먼저 빠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30%, 한 40% 폭락을 한 거.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어차피 뭐 폭락이란 폭락이죠. 30% 이상 빠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아파트 가격이랑 이 주가랑 중요한 포인트들에 있어서는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주가가 먼저. 오르는 것도 주가가 조금 더 먼저 반응을 하고 빠질 때도 조금 더 먼저 반응을 해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유한 솔직히 뭐 양도세 완화니 뭐 전매 금지니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 못 넣게 하는 법안 통과니 뭐 실거주 2년이니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가 나오고 임대차 3법 같은 게 나오면 뭐 아파트값 오르면 임대차 3법 했다고 욕하고 뭐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고 욕하고 하여튼 뭐 막 정부 탓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부동산의 특유한 원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됐었다면 이렇게 주식 가격이랑 부동산 가격이랑 중요한 포인트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만 뭔가 특유한 정책, 뭐 임대차 3법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또는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의 특유한 원인이라면 부동산의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동산 정책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데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부동산의 특유한 어떤 요인은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인, 주식과 부동산 가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 변화에. 부동산의 특유한 뭐 임대차 3법이나 이런 정책 변화보다는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상으로 조성우였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